케냐의 암보셀리 국립공원에서 탄자니아의 상징적인 세렝게티 계곡까지 약 6만 2천 제곱마일에 걸쳐 살아가는 마사이족은 아프리카 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강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케냐 인구 5,500만 명 가운데 마사이는 겨우 100만 명뿐이지만 그들이 남긴 문화적 영향력은 전 세계 어디와도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마사이족을 떠올리면 아마도 강렬한 붉은 슈카와 눈을 사로잡는 아두무 춤이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프 장면은 관광객을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전사들은 원을 만들고 차례로 다리를 곧게 편 채 높이 뛰어오릅니다. 이 행동은 아주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합니다. 젊은 남성들이 공격적인 힘을 평화롭게 풀어내고 자신의 체력과 강인함을 증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가까이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거친 사바나에서 가족을 지킬 인내와 힘을 가진 남편감을 판단합니다. 가족을 지키는 힘이 중요한 이유는 마사이족의 경제 전체가 소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닙니다. 소는 부와 정치적 힘,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은행이나 정부 규제, 신용카드에 기대지 않고도 마사이족은 수백 년 동안 소떼를 이용해 매우 안정적인 경제 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소는 곧 저축계좌이고 보험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소를 팔아 위기를 넘기고 형편이 좋을 때는 소떼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심지어 결혼 지참금도 반드시 소로 치르기 때문에 남자가 가진 소가 많을수록 더 많은 아내와 결혼할 수 있고 그만큼 사회적 관계와 가족의 노동력도 커집니다. 만약 당신의 재산이 오직 가축 수로만 결정된다면 당신은 이상적으로 몇 마리의 소를 갖고 싶나요? 10마리든 50마리든 100마리 이상이든 원하는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가정의 아내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마사이 집인 잉카 지지크의 설계자이자 건축자가 바로 여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우리가 보통 버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재료를 이용해 지속 가능한 집을 짓는 지혜입니다. 여성들은 나뭇가지를 엮어 빵처럼 둥근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재와 점토, 그리고 신선한 소똥을 정확한 비율로 섞어 바릅니다. 섣불리 판단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매우 뛰어난 단열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마르면 냄새는 전혀 남지 않고 집은 물을 막아주며 내부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시원하고 추운 밤에는 따뜻합니다. 여러 세대의 여성들은 이 비율을 계속 다듬어 왔고 가축대가 새로운 풀밭을 찾아 이동해야 할 때도 며칠 안에 튼튼한 집을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소똥으로 만든 집에서 자는 것이 가능할까요? 댓글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 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이 공동체의 잠자리 문화 역시 현대 사회를 놀라게 할 만큼 강한 공동체 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과 물, 가축은 자유롭게 함께 쓰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환대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손님이 하룻밤 머물게 되면 주인이 자신의 아내를 손님과 함께 자게 하기도 합니다. 이 일에는 질투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님이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을 보여주는 가장 강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런 강한 환대는 사바나의 거친 생존 현실에서 나왔습니다. 심한 가뭄이나 갈등이 닥쳤을 때 부족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유대를 만드는 일은 실제로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건강 문제와 현대적 영향 때문에 이런 관습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이것은 마사이족이 개인의 소유보다 공동체의 생존을 얼마나 더 크게 여기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정도로 극단적인 환대가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들의 생존 방식과 문화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머리카락에 대한 엄격한 규칙입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영적인 안테나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모란이라고 불리는 전사들만 머리를 길게 길러 붉은 황토를 바른 따은 머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유용합니다. 황토는 긴 사냥이나 가축 약탈에 나설 때 벌레를 막아주고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자연 보호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젊음과 활력을 드러내는 매우 큰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의 장로가 되는 특별한 의식에서만 이 머리를 자릅니다. 반대로 여성과 아이들은 머리를 완전히 밀고 지냅니다.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긴 머리는 두통 같은 신체적 문제를 일으키고 신 엔카이와 제대로 연결되는 것을 막는다고 여겨집니다. 마사이 여성에게 완전히 깎은 머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이 뚜렷한 머리 스타일 차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강인한 전사들에 따른 머리가 더 좋다면 댓글에 이를, 깔끔하게 민머리가 더 강한 인상을 준다고 생각하면 이를 남겨주세요. 문서로 된 계약서나 공식적인 법 체계가 없는 사회에서 마사이족은 몸의 체액을 이용해 아주 강력한 약속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남성들은 끊을 수 없는 동맹을 맺거나 중요한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음마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죽은 친구의 자녀를 보호하기로 약속하거나 땅에 대한 권리를 넘기거나 장로 회의에 알리지 않을 범죄의 비밀을 지키는 것처럼 매우 중대한 합의를 마칠 때 남성들은 서로의 침을 섞은 우유나 맥주를 마시거나 심지어 서로의 입안에 직접 침을 뱉기도 합니다. 이 생물학적 계약은 어떤 문서보다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음마로 맺어진 약속을 깨면 맹세를 어긴 사람뿐 아니라 그의 혈통 전체가 여러 세대에 걸쳐 무서운 초자연적 벌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 관습은 공식적인 장로 회의와 나란히 작동하는 정교한 비공식 법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음마로 봉인된 분쟁은 공개적인 시선에서 완전히 분리되며 동맹을 맺은 개인들이 민감한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동시에 초자연적 처벌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인 책임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전통적인 마사이 결혼식에서 신부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많은 문화권에서는 모욕처럼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서구 문화에서 침 뱉기는 경멸이나 혐오의 표시로 여겨지지만 마사이 사회에서 침은 한 사람의 영혼과 보호, 그리고 선의를 담고 있는 신성한 생명의 본질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축복을 받은 뒤 신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족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서는 어린 시절의 집을 돌아보면 돌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은 친정과의 심리적 단절을 강하게 만들고 신부가 남편의 시족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도록 합니다. 마사이의 구슬 장식은 많은 관광객이 생각하는 단순한 장신구보다 훨씬 더 정교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용한 사람의 나이와 혼인 상태, 재산, 그리고 어느 지역 집단에 속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복잡한 시각 언어처럼 작동합니다. 세계 체계는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각각 분명한 뜻을 가집니다. 빨간색은 신성함과 피, 그리고 전사 계급의 용기를 뜻합니다. 파란색은 하늘과 엔카이의 너그러운 성품을 상징합니다. 초록색은 영양과 소를 먹여 살리는 땅을 의미합니다. 주황색은 환대와 공동체의 따뜻함을 나타냅니다. 노란색은 다산과 태양의 힘을 뜻합니다. 흰색은 순수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검은색은 신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며 다른 색 사이의 경계를 만들어줍니다. 진짜 마사이 구슬 장식에서는 하나의 색이 길게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단색은 오직 신에게만 속하는 순수함과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색의 흐름을 끊기 위해 보통 검은 굿을 한 줄 같은 구분을 의도적으로 넣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신의 완전함을 넘보지 않는다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한 색 조합은 각 하위 시족의 구성원을 즉시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시각적 암호 체계를 이룹니다. 그것은 넓고 경계 표시가 없는 땅 위에서 통하는 일종의 시각적 여권 역할을 합니다.
마사이족은 사바나 생태계 자체를 도덕적 심판자로 활용하는 매우 독창적인 사후정의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사후 세계를 강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직후 그의 도덕성은 포식자 매장을 통해 평가된다고 여겨집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그 시신에는 하이에나와 사자, 표범 같은 청소동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황소의 피와 소의 지방이 발라집니다. 그리고 시신은 들판에 남겨져 야생 동물에게 먹히도록 둡니다. 만약 둘째 날 밤이 되어도 시신이 포식자에게 먹히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 죽은 이가 엔구키라는 무거운 도덕적 빚이나 저주를 지니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먹히지 않은 시신은 남은 가족에게 깊은 수치와 영적 위험을 가져오며 자연 세계 자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이 관습은 살아있는 동안 아주 강한 사회 통제 장치로 작동합니다. 생태계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공동체의 법과 윤리를 지키게 만듭니다. 이것은 완벽한 생태적 순환이기도 합니다. 땅에서 삶의 자원을 얻는 목축민이 결국 자신의 몸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지만 그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삶을 살았을 때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마사이 문화를 살펴보는 동안 현대 케냐가 그들의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케냐의 대중교통은 폭발적인 대중문화 현상이며 전통적인 마사이족도 도시로 들어가면 이런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타투는 케냐 전역, 특히 나이로비 같은 도시에서 운행하는 개인 소유의 미니버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버스라고 부르면 그 진짜 모습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마타투는 달리는 미술관이자 바퀴 달린 나이트클럽에 더 가깝습니다. 모든 차량은 다른 차보다 더 시끄럽고 더 화려하고 더 눈에 띄기 위해 경쟁합니다. 마타투의 바깥면은 대개 정교한 그래피티와 에어브러시 그림으로 가득합니다. 투팍, 드레이크,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같은 세계적인 스타의 거대한 얼굴이 그려져 있을 수 있고 케냐 가스너 정치인, 이 애니메이션 캐릭터, 심지어 슈퍼히어로까지 등장합니다. 그 그림은 너무 세밀해서 어떤 마타투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라기보다 미술관에 있어야 할 작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차 안으로 들어가면 분위기는 더 강렬해집니다. 거대한 음향 장비에서는 힙합과 갱게톤, 아프로바이트, 댄스홀이 클럽 수준의 큰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천장에는 LED 조명이 번쩍이고 어떤 차량에는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대형 화면과 화려한 넌 실내 장식, 심지어 승객용 와이파이까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마타투를 타면 이동 중이라는 느낌보다 움직이는 파티에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타투 문화는 케냐 도시의 활기찬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통 마을과 현대 도시를 오가는 젊은 마사이 청년들이 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어떻게 넘나드는지 보는 일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집에 텔레비전 한 대 없던 젊은 마사이 전사가 어느 날 서구의 많은 가정보다 더 기술적으로 화려한 차량 안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칸가라고 불리는 마타투 운전사들은 자신들만의 소거와 패션, 사회적 위계를 만들어낸 문화적 상징입니다. 농촌과 도시 사이를 이동하는 마사이 사람들에게 이 움직이는 오락 공간은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전통의 뿌리를 지키는 동시에 현대 케냐의 정체성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케냐의 해안 지역은 전통적인 내륙 마사이 문화와 또 다른 흥미로운 대비를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역사적인 항구 도시 몬바사에서 열리는 몬바사 카니발입니다. 이 행사는 케냐가 지닌 놀라운 문화적 다양성을 드러내며 수세기에 걸친 무역과 이주, 문화 교류가 만들어낸 전통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카니발 기간이 되면 도시의 거리 전체가 거대한 축제로 바뀝니다. 밝고 화려한 의상을 입은 공연자들이 다양한 케냐 공동체를 상징하며 퍼레이드를 펼치고 커다란 장식 차량들이 도로를 지나갑니다. 무용수들은 전통춤을 선보이고 북 연주자들은 힘찬 리듬을 울리며 음악가들은 현대적인 소리와 오래된 문화의 분위기를 함께 섞어냅니다. 음식도 이 축제의 중심입니다. 해안 지역은 풍부한 스와힐리 음식으로 유명하며 방문객들은 비리아니와 필라우 라이스, 구운 해산물, 코코넛 코리, 그리고 카이마티와 할와 같은 달콤한 간식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카다멈과 정향, 계피 같은 향신료 냄새가 공기 속에 퍼지는데 이것은 동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를 잇는 오랜 무역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카니발의 음악 역시 이런 문화적 융합을 담고 있습니다. 아라풍 선율과 시적인 가사를 가진 전통 스와힐리 타라브 음악은 아프리카 북 리듬, 현대 케냐 팝, 그리고 나라 곳곳의 여러 민족 집단이 보여주는 춤 공연과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놀라운 점은 몬바사 카니발 같은 행사가 케냐가 여러 문화 정체성을 동시에 기념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륙에서는 마사이족이 목축 전통을 이어가고 해안에서는 인도양 무역의 역사와 아랍의 영향, 스와힐리 문화가 살아 움직입니다. 무역이나 현대적인 일자리를 위해 해안으로 가는 마사이 사람들에게 카니발은 케냐인이라는 정체성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같은 나라 안에 사바나의 소 중심 전통에서부터 바다를 바탕으로 한 해안 문화까지 매우 다른 문화 표현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현대 케냐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은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세계에서 가장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나라들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변 지역의 분쟁과 불안정 때문에 수십만 명이 집을 떠나야 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케냐에서 안전을 찾았습니다. 오늘날 케냐에는 83만 명이 넘는 난민이 머물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동부의 다다부와 북서부의 카쿠마 같은 대규모 정착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소말리아와 남수단, 에티오피아, 콩고 민주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수용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 공동체 가운데 일부로 성장했습니다. 획기적인 시리카 계획 아래 케냐는 이 거대한 난민촌들을 통합된 도시 형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난민들이 케냐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나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선진국도 아직 해내지 못한 매우 새로운 난민 통합 방식입니다. 마사이족에게 이런 난민 유입은 어려움과 기회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일부 난민촌은 전통적인 마사이 지역 안에 자리하고 있어 토지 이용과 자원 공유, 문화적 관계를 둘러싼 복잡한 협의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적 기회도 열렸습니다. 마사이 목축민들은 종종 난민 공동체에 가축과 유제품을 판매하며 예전에는 없던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인도주의 기관들의 존재는 새로운 직업의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일부 젊은 마사이 사람들은 난민 지역 안팎에서 운영되는 구호 프로그램에서 통역사와 운전사, 보안 인력, 지역 연결 담당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통해 그들은 세계적인 기관과 국제 직원들,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시각을 접하게 됩니다. 마사이 지역 곳곳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독특하고 전설적인 자연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바오바브 나무가 서 있습니다. 흔히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이 나무는 엄청나게 굵은 줄기와 하늘을 향해 뻗은 뿌리 같은 가지 때문에 거의 다른 세계의 존재처럼 보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나무는 마사이족을 포함한 많은 아프리카 공동체의 일상과 전설 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널리 알려진 전설 하나에 따르면 분노한 신이 바오바브를 땅에서 뽑아 거꾸로 심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마치 하늘을 향해 뻗은 뿌리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사이족은 이 나무를 자신들의 영적 믿음과 현실적인 생존 방식 속에 함께 담아왔습니다. 바오바브의 거대한 줄기는 수천 갤러온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 마사이의 소떼를 위협하는 가뭄 때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흔히 몽키 브레드라고 불리는 열매는 비타민C와 영양분이 풍부하고 잎은 음식이나 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껍질은 질기고 유연해서 밧줄과 바구니,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데도 유용합니다. 바오바브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꽃입니다. 대부분의 나무와 달리 바오바브 꽃은 밤에만 피어납니다. 크고 흰 꽃은 해가 진 뒤에 열리고 박쥐와 야행성 곤충이 꽃가루를 옮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꽃은 금세 시들어 땅으로 떨어지는 일이 많아 짧은 밤 사이에만 열리는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숨겨진 풍경이 됩니다.
많은 공동체는 특정한 오래된 바오바브를 깊이 존중합니다. 어떤 나무는 신성한 모임 장소로 여겨져 장로들이 회의를 열고 갈등을 해결하며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순간 바오바브는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이어져 온 시간과 공동의 유산을 상징하는 존재가 됩니다. 바오바브를 더 놀랍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수명입니다. 어떤 나무는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까지 산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바오바브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동안 수많은 세대의 마사이 가족이 그 주변 땅을 지나며 삶을 이어왔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마사이 영역의 북쪽 끝에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물의 공간 가운데 하나인 투르카나 호수가 있습니다. 선명한 청록색 때문에 비취의 바다라고도 불리는 이 호수는 길이가 250km가 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영구 사막 호수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외지고 신비로운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숲이나 비옥한 농지에 둘러싸인 많은 호수와 달리 투르카나 호수는 화산암과 먼지 낀 평원, 강한 열기로 가득한 거칠고 건조한 환경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면 이렇게 메마른 지역 한가운데 이렇게 거대한 물이 있다는 사실이 거의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수천 년 동안 이 호수는 그 주변에 사는 야생 동물과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왔습니다. 투르카나 호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인류 기원 이야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입니다. 이 주변 지역에서는 인류 진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유인원 화석들 가운데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수백만 년 전의 인간 조상을 찾아냈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지역을 인류의 요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수의 신비를 더하는 요소는 중앙섬입니다. 이 섬은 화산 분화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나일라거 번식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들 중 하나에 있으면서도 엄청난 물고기 개체 수를 유지하고 있어 수천 년 동안 인간 공동체를 살려온 오아시스를 만들어냅니다. 호수 근처의 마사이 공동체에게 투르카나는 기회이자 위험입니다. 소들이 힘들어하는 가뭄 때 물고기는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이 되지만 가축에게 물을 먹이러 오는 사람과 동물에게 악어는 늘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투르카나 호수는 또한 마사이의 삶과 역사적으로 연결된 더 넓은 지역 안에 얼마나 놀라운 환경의 다양성이 존재하는지도 보여줍니다. 수백 킬로미터 안에서 풍경은 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를 방목하는 풀 많은 사바나에서 시작해 화산성 사막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이런 거대한 내륙의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호수는 전통적인 마사이 영역이 매우 다양한 생태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건조한 사바나부터 이 거대한 내륙 호수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환경을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아주 정교한 지식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사이족이 현대 기술을 어떻게 자신들의 전통적 사회관계에 맞게 바꾸어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사례 가운데 하나로 돌아옵니다. 휴대전화의 확산은 광대한 동아프리카 평원에서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 방식은 도시 사람들의 경험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사이 정착지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고, 반유목 사회에서 정확한 연락처 목록을 유지하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전화가 잘못 걸리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마사이 목동들은 이런 실수를 짜증나는 문제로 보지 않고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목동이 실수로 엉뚱한 번호의 전화를 걸었을 때 바로 끊어버리는 대신 반대편의 낯선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연한 연결은 종종 방목지 상태와 가축 가격, 날씨 변화, 심지어 결혼 문제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유익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어떤 마사이 사람들은 한 번도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들과도 이런 우연한 통화를 바탕으로 깊은 신뢰를 쌓아 매우 넓은 연락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현대 기술이 결합해 만들어낸 독특한 장거리 사회적 유대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마사이족의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기술의 한계를 사회적 강점으로 바꾸어 수백 마일에 걸친 소통망을 만들었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고립되었을 공동체들을 연결했습니다. 이 관습은 이제 너무 흔해져서 일부 젊은 마사이들은 아예 의도적으로 낯선 번호에 전화를 걸어 인맥을 넓히기도 합니다. 우연한 연결을 계획된 관계 만들기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 사회가 새로운 기술을 단순히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적 필요에 맞게 다시 만들어낸다는 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마사이족은 토착 공동체를 과거에 멈춘 유물처럼 보는 오래된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문화적 회복력과 전략적 적응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 사회가 얼마나 오래된 전통과 첨단의 감각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지, 또 얼마나 전통적이면서도 혁신적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원에 대한 강한 권리를 정당화하는 이중적 우주관에서부터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도 재산을 지키는 체액 기반의 약속 체계, 그리고 포식자를 도덕적 집행자로 활용하는 생태적 현실 감각까지, 마사이 문화의 거의 모든 요소는 여러 층의 정교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그들은 토착의 지혜가 박물관 안에 갇힌 약한 유물이 아니라 깊은 현대의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화의 설계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왔습니다. 사바나에서 휴대전화를 인맥 도구로 바꾸든, 왜곡된 이야기들에 맞서 디지털 정체성을 지키든, 오래된 사냥 의식을 다시 조정해 최상위 포식자 보호의 새로운 길을 만들든, 마사이족은 전통과 혁신이 서로 반대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유화와 기후변화, 현대화가 그들의 전통 영역을 압박하고 있지만 마사이족은 역사의 피해자로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간 적응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며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들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포식자 매장 체계가 가장 놀라웠나요? 아니면 몸의 체액으로 맺는 맹세 제도가 더 믿기 어려웠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